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월 20일부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그렇죠.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제 풍선 효과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빌딩 쪽 문의도 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LTV가 오피스텔이 잠시 뭐 비주거도 40%로 이제 변경된다. 네. 다시 이제 정정을 네. 했죠. 네. 70%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오피스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쌍업용 오피스텔 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고 네. 빌딩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적게 투자했지만 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금융이 가능한 사이즈가 나오는 게 빌딩이다 보니까는 지금 관심 많이 가져놓으시면 좀 좋겠다. 안녕하세요, 빌딩 반상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또 시작해요. 아니, 말 이렇게 잘하다가 안달린장은 들어가면은 좀 작아지시네요. 네.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냈어요?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갑자기 추워져서 마스크가 어디 있어? 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혼나요. 어쨌든 빨리 회복하도록 하고 오늘 목소리가 좀 잠길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는 건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광희 팀이 어떻게 보냈어요? 한 주간? 저도 뭐 잘 보냈는데 제 주말에 가족여행 다녀왔거든요. 속초로. 오. 이게 설악산 다녀왔어요. 아, 설악산 단풍 보려고 갔는데 단풍 아직 안 열었어요. 네, 단풍이 아직 11월이에요, 11월. 네, 이제는 네. 아니더라고요. 그 시기 때 원래 네. 단풍이 다 펴가지고 네. 이게 장관을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11월 중순에 가셔야 돼요. 날씨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너무 추워지니까 일단은 단풍이 되지도 않았고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하니까 이게 좀 안개가 뿌여가지고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저 군 생활을 양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뒤는 설악산 높은 해변 이렇게 와, 진짜 좋은 데서 하셨네요. 장난 아니죠. 그 양양에서 했는데 어쨌든 양양 가면 속초 가면 진짜 맛있는 게 많아요. 네 맞아요. 속초는 맛있어요. 곰칫국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진짜 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침에 곰칫국을 드셔보세요. 술 마시고 나서. 맞아, 맞아. 모든 게 다 해장이 됩니다. 정말 살이 부들부들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어쨌든 네. 곰칫국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그냥 일하면서 별거 안 했습니다. 저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네. 요즘 정말 날씨가 약간 동남아예요, 완전. 네. 그렇죠? 지금 가을에 원래 날씨가 비가 안 오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하는 거 취미생활 중 하나가 야구 보는 거거든요. 네. 야구가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아. 오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러는데 비가 좀 적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신축 공사 하시는 분들도 그 공기가 조금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비가 갑자기 왔는데 날씨가 지금 추워졌잖아요. 오늘도 춥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또 누수가 생길까 봐. 녹았다가 얼었다 네. 비가 스며들고 이럴까 봐 그렇죠. 좀 걱정되니까는 우리 건물주분들은 그런 것들 미리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빌딩 인사이드 시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해볼까요? 부동산 대책 발표됐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네네네.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월 20일부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그렇죠. 갭투자는 이제 어려워졌죠. 그래서 지금 나온 기사는 대출이 막힌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제 풍선 효과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예상된 결과로 네. 다른 쪽으로 좀 빠져나가네요. 네. 그 빌딩 쪽 문의도 꽤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저희 계약이 좀 나오는 건들이 네. 다 이런 효과를 좀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LTV가 오피스텔이 잠시 뭐 비주거도 40%로 이제 변경된다. 네. 규제 발표할 때 같이 넣었었거든요. 네, 처음에 맞아요. 네, 처음에는 처음에 그랬죠. 다시 이제 정정을 네. 했죠. 네. 70%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오피스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쌍업용 오피스텔 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고 네. 빌딩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제가 뭐 장난으로 이야기된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적게 투자했지만 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지금. 네. 네. 금융이 가능한 사이즈가 나오는 게 빌딩이다 보니까는 지금 관심 많이 가져놓으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기사 혹시 있을까요? 지금 논란이 조금 있는 건데 네. 지금 말고 나중에 집 사는 게 유리 기회는 온다 해서 국토부 차관께서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부인한 TV에 나와서 부인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대표님 부인한 채널 나가셔가 출연하실 때 같이 가서 뵀거든요. 사실은 잘생기셨어요. 그래도 뭐 여담이긴 하지만은 집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내 집 마련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피해를 보더라도 네. 집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기다려라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 안 떨어지면 어떡하죠? 전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죠? 안 떨어지죠. 이거는 사실 서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지방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방, 서울. 아니요, 소원이 서울. 서울이죠. 뭐 수도권. 네, 수도권. 네. 근데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수도권에 계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친구들 보면 서울로 더 많이 넘어와 있어요. 거기서 가정을 더 많이 꾸리고 있고 물론 지방에 뭐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인프라가 축소되니까는 약간 더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실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한 집에 대한 욕구들이 수요들이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여기서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은행도 지방 같은 데는 계속 더 많이 축소가 되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점도 많이 줄어들었죠. 뭐 물론 이제 서울도 줄이고 있긴 한데 강남 중심부는 그래도 아직 좀 견고하지만 그렇죠. 지방은 좀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아무래도 지금 뭐 대구나 이런 도시들이 원래 대도시인데 사실 인구도 많이 빠졌고 거기다가 지금 미분양난 것도 꽤 많고 사실 맞아요. 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지방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 강역도시로 묶어가지고 개발하는 걸 다시 한다고 하지만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10월 23일 날 이제 기준금리 발표를 하는데 네, 네. 이제 10월 기준금리 3연속 동결이 유력하다라는 기사이거든요. 거의 동결을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네. 어때요? 3연속 동결. 사실은 올해 한 번쯤은 더 떨어질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지금 그 원화 가치가 너무 계속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너무 지배적으로 많이 들어서 그렇죠. 네. 지금 다시 달러가 강세여가지고 네. 달러가 다시 1,450원 넘어갔어가지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사실은 네. 거기다 금값도 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원유는 석유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오를 수 있어서 조금 인플레이션이 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금리를 못 낮추시는 것 같아요. 동결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현재는 사실 웬만한 금리는 거의 다 반영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금리 이야기 살짝 해주시면 좀 어떨까? 최근에 나가는 금리 수준이랑 지금 뭐 대충 제가 잔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잔금 어떤 수준이 좀 나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일 잔금이 하나 있는데 네. 코픽스 금리가 좀 내려가다가 네. 잠깐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올라가서 어제 보니까 또 조금 내려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임대로 그냥 매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담도 넣고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넣어서 금리를 잘 받으셨어요. 임대업으로 하시는데 어느 정도 혹시 수준일까요? 3%입니다. 3%. 딱 3%? 3.06인가 0%인가 맞아요. 보죠. 운영을 하시던 법이라 역시 운영법인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업 소득이 있다 보니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받으셨네요. 네. 그러면은 내년에 2%대다라고 가능하겠네요. 이제 직영으로 그냥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2%대도 충분히 다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임대업법인이 이 정도 받으면 진짜 잘 받으신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 꺼냈던 이유가 우리 연말 되면 이제 대출이 다 이 시즌 되면은 거의 끝났거든요, 사실. 네. 근데 아직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죠, 저희도. 네. 네. 한도 소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량이 좀 주춤하면서 실제로 대출도 좀 적극적으로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좀 기념별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으니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와중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금 좀 챙겨 보시면은 그런 나쁘지 않은 금리 좀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세 가지 뉴스 좀 기사 좀 담아봤는데 빌딩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는 좀 없고 최근에 이슈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런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 소용돌이가 있고 물론 이 부분이 저희한테도 지금 많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빌딩 3단소 시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강규 팀장님이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업 기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차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매년 오르는 임대료와 잦은 이전 문제 때문에 아예 사옥을 매입해 안정적으로 쓰고자 합니다. 현재 현금은 18억 원 정도 준비되어 있고 대출은 상황에 따라 일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규모상 전용 15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동선과 향후 확장성 때문에 지하철 7호선 라인, 특히 강남 접근 가능한 구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옥 조건에 맞는 건물을 고르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우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산과 평형에 맞는 7호선 투자 전략이 있을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사옥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 좀 빠져있는 내용 중 하나가 임대료를 얼마큼 내고 있는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 좀 알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연면적이 150평이면은 한 얼마 정도 내고 있을까? 한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넘을 것 같아요. 전용 150평을 쓰다고 하니까 전용 네, 실제로 그러면 더 넘으실 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2,000, 한 2, 300 정도 된다 그 그러면 거의 정도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전용이면. 따지면은 건물 가격이 얼마 정도로 대출받는 거라 예상을 하면 되겠죠? 50억 기준으로 이자 3% 잡을게요. 1억 5천 나누기 12개월. 음. 2천이면 그러면 한 100억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임대료라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안태한 팀장님이 고객분이 이제 한 3%를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네. 그는 똑같이 지금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 기준으로 잡으면은 이분이 5년 이상 된 법인이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100억 가까이의 대출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100억 곱하기 3% 하면 연간 이자 3억 정도고 그렇죠. 12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한 2,500만 원 정도니까 네, 그렇죠. 네, 월세 2,500 내는 거랑 비슷한. 네. 그럼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건물을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유리하시죠. 생각이 드네요. 그게 차라리 나은 선택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18억이면은 저희가 좀 좀 공격적으로 안내드린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80억에서 내외인 네. 물건 안내드리고 네. 공격적이지 않게 보는 5, 60억인데 네. 5, 60억이면은 어디를 보고 80억이면 어디 정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 쪽도 네 왜냐면 제가 업종을 정확하게 모르겠긴 한데 서비스 업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서비스업 네. 기반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면은 이수가 나쁘지 않아 보이겠네요. 일 수도 있겠네요. 예, 7호선을 또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셔서 네. 이 금액 가지고 사실은 노년이나 강남 메인 쪽을 오시기에는 뭐 강남구청, 뭐 청담 이런 라인 쪽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쉽지 않으실 것 같고 금액 대비해서 이수역? 네, 이수역이 아무래도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당동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도 돼 있으니까는 뭐 집가 상승도 같이 일어날 수 있고 유동인구도 꽤 있으니까 추천하시는 부분일까요? 예, 그리고 서리풀 터널 지나가면 생각보다 빨리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어서 강남 진입이 네, 그런 네.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방 쪽도 괜찮아요. 내방이요. 내방 네. 괜찮아요. 내방 아. 괜찮네요. 전 내방. 네, 제가 말하려던 게 내 방이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수도 괜찮아요. 이수도 괜찮죠. 이수도 괜찮죠. 네. 저는 같은- 이수가 나쁘지 않다 생각했던 네. 게 뭐냐면 그 방금 이제 서리풀 터널이 뚫려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지금 이 대표님이 어디 사시는지 좀 궁금해요. 대표님이 어디 사시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표님이 사시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을 아무래도 선호하실 것 같으니까 그 지역을 먼저 타겟팅 잡아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강남 사신다 그러면 이수나 내방 특히 내방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 내방 쪽을 보시고 네. 아니면 강북 쪽에 사시거나 좀 이게 방배 쪽에 사신다 그러면은 이수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저는 현금 흐름이 좀 괜찮은 그 업종이라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남도 가능하실 충분히 것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같거든요. 네. 네. 저는 학동 쪽 네, 학동 쪽 이런 괜찮죠. 쪽도 괜찮을 너무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럼 세 군데로 좀 좁혀보면 이수, 내방, 학동을 추천하셨는데 이수 쪽은 평당 가격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대로변 라인 쪽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사실 뭐 1억 정도 전후로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면으로 좀 조용하게 그런 분위기를 선호하셔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한 6천, 7천 요 정도 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대지 평수는 한 대로변 기준으로 100평 정도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딱 이 100억이네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면으로 가게 되면은 6, 70억이 네. 되는 거고 어떻게 여기 내방은 어떻게 보세요? 내방은 1억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평당 1억이면 좀 아래로. 이면일까요? 대로변일까요? 혹시 추천드리는 지역 네. 어디실까요? 혹시? 저는 대로변도 괜찮고 지금 서리풀 터널 말씀하셨는데 그쪽 공원이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개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라인 쪽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부사 부지 개발하는 이쪽 라인 말씀. 네네네. 저도 좋게 생각하고 여담으로 이제 방배 카페 골목이나 이쪽들도 설해마을 쪽도 앞으로도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저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쪽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라인으로 좀 보게 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학동은 어떨까요? 학동은 얼마 정도 가격으로 봐요? 학동은 좀 안쪽 이면으로 네, 좀 보셔야 많이 될 것 이면. 같아요. 상당히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한 기준으로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학동 쪽은 약간 언덕이 있다 보니까 그거까지 좀 감안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 네. 어쩔 수 없죠. 감안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강남을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학동 쪽을 추천 주시는 거고. 네. 네. 그래도 약간 이면 쪽이긴 하지만은 대지 평수는 한 60평, 70평? 한 70평짜리가 사실은 그래도 4억 쓰시기에는 제일 적합하긴 하죠. 그럼 몇몇 지역은 70평이면 한 220평 200, 네, 그래야 전용으로 한 150평 정도 나오겠네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전층 다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내방 쪽은 대로변도 볼 수 있겠다. 네, 대로변도 볼 수 있고 뭐 바로 이면까지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로변 이분이 검토하셨을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아무래도 사신다고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주체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4억이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명확해 보여서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네, 이분이 이제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서 7호선 라인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네. 이렇게 딱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노년, 뭐 강남구청, 청담 요 라인 쪽으로 이 금액대에 맞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먼저. 그렇죠. 네. 아무래도 7호선, 2호선 라인이 오피스 라인이다 보니까는 네. 요 라인을 선호하시는 대표님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향후에는 내방이나 이수, 학동은 뭐 지금 강남이니까 상관없어요. 내방의 이수 쪽의 사옥들이 조금 더 수요들이 증가할 수는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전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방 쪽도 네. 좀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옥을. 그리고 어쨌든 내방이나 방배 이쪽에 아파트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강남 혹은 그 강남과 가까운 뭐 내방, 이수 이쪽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업종에 따라서 조금 선택이 갈릴 것 같긴 한데 네. 뭐 내방 이수 전부 다 법원에 왔다 갔다 하시려는 분들이 네. 교대 쪽은 뭐 너무 비싸서 사실 직접 뭐 임대 이외에 매매해서 들어가시려는 분들한테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내방 이수까지는 좀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목소리만 안 좋으신 게 아닌데요? 네. 약 감기약에 좀 취해 있는 것 취했어요? 같아요. 네. 아, 그러신가. 술 취하신 건 아니고. 저는 강남 쪽 먼저 보시고 강남에서 들어가는데 좀 좁다 싶으면은 내방 조금 더 좁다 그러면 이수 이렇게 가는 확장성을 짓는 쪽으로 가면 좋겠네요. 일단은 건대 쪽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건대요. 네. 건대는 근데 지금 다 사실 근생이잖아요. 사옥 쓰기엔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좀 안쪽으로 성수 쪽으로 가면은 괜찮은 데 많아요. 성수역 쪽으로 가자 말씀이시죠? 네, 네. 저도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성수가 일단 선호되는 그 상권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분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7호선, 2호선 라인을 같이 가져가는 건대도 나쁘지 않다. 네. 여기까지 선택지를 좀 넓혀놓고 보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저희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이게 검토하시는 게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상담을 좀 남겨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진행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담소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한 시간 3부작이죠. 지금 고화질 시간 우리 고재현 팀장님 준비한 시간이죠. 네. 네. 마무리 좀 해보시죠. 네, 사실 그 지난 시간 해서 네. 모두가 다 알고 계신 유재석 씨가 학동역 북쪽에 매입하신 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얼마에 언제 어떻게 매입을 했고 그리고 뭐 때문에 뭐 매입을 했을까 뭐 이런 것도 같이 추측을 해봤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신축 부지를 매입을 하실 때 사업성을 판별을 하셔야 될 텐데 사전에 얼마나 여기서 건축이 될 수 있는 땅일지를 분석해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건축 행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가 가설계를 짜보는 거는 건축사 사무실 통해서 정확하게는 확인을 하지만 정말 시와 분을 다투는 계약 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래도 대충 요 정도 나오겠다라는 걸 가늠해보기 위해서라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다 지어진 건물을 사실 때에도 또 언젠가는 건물이 다 노후가 되기 때문에 내 땅이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 땅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재석 씨 사례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이 지역은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나라에서 건물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밀도와 어느 정도 높이로 지을 수 있게 그 법정으로 정해놓은 상한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건폐율 60%, 대지의 60%만 건물을 올려라. 그리고 용적률은 지상층 위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건데 이거는 150%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주로 접하는 건물들은 2종과 3종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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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종은 얼마죠? 60에 200%가 2종이고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50에 250%인데 네. 지금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네. 기존 거에 50%씩 더해서 2종은 250, 3종은 300%까지도 지으실 수 있습니다. 3년 내에 신축 시 가능한 맞습니다. 제도잖아요. 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유재석 씨 건물은 2종, 3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긴 하네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유재석 씨가 매입하실 당시와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 한시적 완화가 시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생각은 많이 안 하실 것 같긴 하고 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주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확실히 좀 조용하게 쓰실 수 있는 프라이빗한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건 다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건축은 그러면 이 토지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용도 지역에서 나오는 건폐율과 용적률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네. 두 가지를 추가로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법정 주차 대수라는 게 있어요. 면적당 몇 대 정도는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제 제일 통상적으로 많이 지으시는 게 근린생활 시설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134제곱미터당 한 대. 그래서 대충 뭐 약 40평당 한 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지상층 면적 기준이 아니라 지하층까지 다 따지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로 무작정 아래로 많이 파버릴 수는 없는 게 주차 대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 결국 연면적에다가 주차 대수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생은 40평당 한 대니까 네. 연면적이 40평을 하면 좋겠다. 네, 나눠 보시면은 네. 아마 그렇게 규모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1조건 사선 제한이라는 중요한 제한이 있어요. 건물 가서 보시다 보면 다 위로 뾰족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건물이. 네네. 예, 그런 거를 이제 대부분 보시면은 요것 때문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계단형처럼 되어 있는 거. 네, 네, 말씀하시는 깎여서 거죠? 지어져 있는 사선 것도 형태나. 그렇죠. 네, 이거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일반 주거 지역과 전용 주거 지역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만이에요. 높이 10m까지는 이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만 이격거리를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 10m 초과되는 위의 지점부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되는 게 있어요. 보통 저희가 한 개층을 층고를 3에서 한 3.3m 정도로 잡으면 세 개 층, 1, 2, 3층까지는 뭐 10m 되니까 반듯하게 올라가고 네. 그 위부터는 깎인 형태로 이렇게 신축이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뾰족한 계단 형태의 건물이 있는 거고요. 이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땅 모양이랑 뭐 옆에 필지랑 어떻게 인접해 있는지 뭐 도로는 어떻게 끼고 있는지 이런 땅의 형태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굉장히 볼 게 많네요. 그렇게 복잡하게 많은데 근데 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런 게- 검토하실 때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면은 그냥 네이버 지도를 지금 켜놓고 전북 방향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조권을 보시는 방향을 네. 보면은 딱 좋거든요, 사실은. 네. 전북 방향이 12시가 아닙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1시 방향. 1시 방향. 네. 1시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계단 형태가 나오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아무래도. 또 보니까 일조권 사선 제한 또 완화된다는 또 얘기가 또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닌데 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대요, 일조권이. 아. 네. 사실 외국 가면 다 반듯하게 다 올라가 반듯하게. 있어요. 네네네. 유럽 가면 그렇네요. 다 그렇게 되어 네. 있잖아요. 네.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빌딩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고민됐던 게 이게 방금 말씀 이게 좀 조금 끊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도시 개발할 때 주거를 중심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네. 강남이라는 도시 자체에 우리가 강남 중심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강남에는 어디든 지금은 주거는 아파트로 넘어가 있고 다세대 다가구들은 조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조권 확보라는 게 주거를 위한 제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르다, 이제 바뀐다. 그러니까는 제도적인 손을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나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신축
설계를 짜신 걸 보니까 네. 땅 자체는 사실 173.6평인데 예, 여기에 뭐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1종이니까 60% 건폐율로 해보면 한 층에 한 바닥 면적 104평 정도가 맥스로 뽑을 수 있는 거겠다. 그렇게 하고 용적률 기준으로도 150% 상한이 있으니까 그럼 위로는 260평 정도 올릴 수 있겠다. 지상층으로만. 왜냐면 용적률이 지상층 면적만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하 면적 더해서 주차 대수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가 땅이 좀 괜찮은 땅인 것이 이 유재석 씨 바로 옆 건물도 그렇고 지하 1층이 1층처럼 완전히 노출이 돼요. 완전 노출. 네, 완전 노출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되면 좋은 게 지하층은 아까 용적률 산정할 때 면적에 안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을 이득 본 거랑 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땅을 유재석 씨는 지하 1층은 무조건 노출이 되니까 그러면 밑으로 2개를 더 파겠다. 이렇게 해서 지하 3층까지 파고 지상으로는 4층까지 파서 네. 연면적 500평을 뽑으셨어요. 500평. 네. 규모는 상당히 있네요. 네, 네. 엄청 큰. 여기서 주차 대수를 어떻게 뽑는지가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양면이잖아요. 네. 양면이다 보니까 주차를 뽑기는 용이할 네. 것 같기는 하지만은 1층에다가 주차 다 몰지 않을까요? 네, 네. 지하 그럴까요? 1층으로 아마 인정. 필로티로 해버려서 한쪽으로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참고되는 사항이라서 네. 방금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어디에 지을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였잖아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업 용도다 보니까는 네. 필로티 구조도 가능할 거다 네. 보시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가설계 같은 거 짜보실 때 물론 이제 건축사 사무소 통해서 하시면은 제일 좋겠지만 뭐 시간이나 비용이 좀 들어서 네. 요즘에는 AI가 또 네. 근데 꽤 정확하게 그래도 해주시는 사이트가 몇 개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플렉시티라고 해가지고 네, 그 사이트 저도 이용하고 있는데 네. 나쁘지 않게 계속 발전하더라고요, 실은. 네. 그 사이트 쓰고 있긴 합니다. 용도도 다 선택할 수 있어서 맞아요. 예, 뭐 근린생활시설 위에 몇 층 넣고 위에는 뭐 주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다 네, 세부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고화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시간에 내용은 먼저 말씀드리면 물타기 이야기 나왔어요. 네. 뭐 저희 어깨 용어긴 하지만은 앞뒤 토지를 이제 각각 다른 가격으로 매입하셨던 네, 평당가를 물타기 낮추는. 이야기, 네. 하셨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목적이 맞는지 상권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 좀 같이 이야기해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그거를 마련해서 건축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거나 좀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제가 넘겨드리거나 아니면 댓글로 제가 달아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매각사례 몇 건 네.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우리 매각사례 최근에 이제 강화문 물건인데 매각 금액은 28억이 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 도로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 평면이 원래는 양방향으로 가던 도로를 한쪽은 막고 인도로 만들어서 여기서 문화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쪽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어서 나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집 바로 앞 건물 여기 고려 삼계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삼계탕이 진짜 맛있어요. 그때 말씀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강화문 저 삼계탕 집 맛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네요. 예. 삼계탕. 그때 여기 뚝감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뚝감도 있습니다. 네 맛집 뚝감도, 많아요 여기. 네. 아무래도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는 맛집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평당 가격이 3억 5천인데 사실 평당 가격으로 볼 때는 좀 접근 쪽이 어려운데 임대료가 한 8천만 원에 한 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820. 네. 연수익률이 한 3.6% 정도 나오는 네. 물건이다 보니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또 소액대에서 이 정도 가져가시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강화문 쪽에 경복궁 사람들이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맞아요. 보면은 네. 그러면서 여기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상권이 나쁘지 않아졌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서 거래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매각사례는?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냥 임대 수익률만 8평. 보고 네. 위치만 보고 그냥 딱 하시지 않았을까. 엑시스를 얼마에 할지가 조금 당장 파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네 정도는. 길게 아마 네. 임대 수익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근데 여기 좀 핵심적인 거는 8평인데 건물은 9.5평, 10평 돼 있고 맞아요.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을까? 네. 건물이 72년도 건물이다 보니까는 네. 아마 도로를 침범해서 도로 변상금이라 해서 지금 연 2,600만 원 내고 있더라고요. 네, 네. 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수익률이 좀 반영이 되면 조금 네.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아쉬울 네. 것 같다 네. 생각은 들긴 했었습니다.
향후에 이거 수익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가야 그게 집가 상승 받쳐주는 건데 네. 여기가 사실은 약간 노후된 가게들이 많아서 예. 예, 임대료가 얼마나 확확 올라가 줄지가 조금 의문인데 근데 그나마 외국인들이 많이 그래도 들어와 줘서 그나마 좀 그런 거는 긍정적인 것 같다. 세종문화회관이 옆에 있어가지고 네. 문화생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 사람들 많이 오고 여기 옆으로 가게 되면 또 여기 진짜 맛집이 진짜 많아요. 여기 네. 전집도 맛있는 집 있고요. 여러 군데 진짜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주중이랑 주말 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서 임대료가 NR가 28 정도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네. 공실 걱정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탄탄할 것 같긴 네. 해요. 네. 이게 외부에서 또 이렇게 쉬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테이크아웃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할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 시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공원화 되고 나서는 네. 차라리 나아진 것 같아요. 시위는 지금 약간 동아일보 쪽 반대편 네. 쪽에서 좀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광장화 되다 보니까는 네, 훨씬- 애기들 데리고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어쨌든 매입하신 분은 또 잘 운영하셔가지고 또 임대료도 같이 올리시고 또 좋은 임차인들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여기 옛날에 그 광화문역 대로변 쪽에 A급 매물 유명한 경성치킨 들어가 있던 건물. 아. 예, 이것도 뭐 최근에 다시 재매각에 성공하셨다라고 몇 달 전에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어쨌든 임대 수요나 이런 게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거래되는 것들 보면은 또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사례도 굉장히 또 높은 금액이 또 거래가 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네. 그 대로변 쪽 라인이나 이런 좀 평당 3억 3천 정도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평당 가격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연면적 단가 이런 걸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면서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매각 사례 다른 물건 한번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용산구 신계동에 있는 매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사실 위치가 너무 좋았던 게 남쪽에 낮은 상가 개발 호재를 끼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매가는 21억에서 21억 5천만 원 사이 정도로 아마 추정을 하고 있고 네. 면적은 32.61평이고요. 그리고 지하층 없고 지상으로 1층, 2층 두 개 층이 있고 예, 연면적해서 50.1평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6,6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저도 가끔씩 한 번씩. 네. 여기 1층 골뱅이집 맛집이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공표 골뱅이라고 해가지고 예. 여기 쫙 원래 노포 딱 쓰잖아요. 네. 네. 퇴근 시간 되면 네. 쫙 서서 하고 낮은 상가 개발이 이제 확실화되고 있고 또 반대쪽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네. 쪽이 있다 보니까는 네. 호재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이어서 수익은 좀 안 나오더라도 약간 아파트 투자하는 가격으로 네. 매입을 하셨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여기를 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물건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네. 좀 지가 상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보고 매입을 하시지 않으셨나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고객분들이 원효대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원효대로 원효대로 밑에 여기 올라가는 라인들을 상업지랑 노선 상업지 섞여 있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쪽을 좀 많이 선호하시고 있고 뭐 작년이긴 했지만 여기 또 우리가 아쉽게 놓쳤던 물건도 하나 있었는데 요 근처에 새마을금고가 아, 네, 네. 네. 이것도 비딩 막 붙이다가 작년 네. 연말에 거래된 건데 네. 네. 뭐 잘 운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새마을금고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제가 느끼기로는 그 미래 호재도 너무 다분해서 땅값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무작정 묻어놓지 않더라도 임대료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는 매물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맛집도 많고 뭐 식당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위치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력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작년에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새마을금고 때문에 네. 답사 갔다가 용문시장에서 이렇게 아. 밥 먹고 온 기억이 네, 있어요. 아. 문시장. 네. 맛있는 맛집 많아요 거기. 네, 족발집 가서 그냥 술 먹었습니다. 네. 아이, 좋아요. 여기 원래 마포 쪽이 족발이나 순댓국이 유명한 집 꽤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또 광흥창역이나 이쪽으로 하면서 배우 세대가 좀 받쳐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쪽은 계속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는 네. 소액 때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개발 호재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지역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물고만 또 매각사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사동 매각사례인데 네. 요거 한번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압구정 로데오 도산공원 바로 인근에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토지 면적은 102평, 연면적은 한 158평, 지상 1층, 지상 4층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는 170억, 평당가는 한 1억 6,6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땅값이 저렴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땅값이 저렴했고 지금 지형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게 단점으로 봤었는데 그냥 땅값만 보게 되면은 거래사례 대비했을 때 괜찮았던 물건이라고 비춰지는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어요, 이 매각 사례는? 주변에 너무 비싸게 팔린 게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싸 보이는. 보이긴 하죠, 진짜. 그렇죠.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밑에 다들 매입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한 블럭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젠틀몬스터 II 컨바인드 네. 쪽에서 맞습니다. 쭉 산 라인이라서 네. 지금 약간 여기는 도로가 좀 좁기도 하고 약간 조용한데 앞으로 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저는 근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도로도 좁잖아요. 여기 가면 되게 한산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싼 금액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비교 사례를 봤을 때는 좀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매입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은 신축을 해야 될 건물이긴 하거든요. 지금. 네. 네. 이대로 쓰기에는 어쨌든 좀 있는데 임차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괜찮죠. 신축 안 하시고 바로 할 수 있는 건물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들긴 네. 했습니다. 오히려 신축을 할 때도 물론 어떤 용도로 매입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막 저희가 흔히 사옥을 지을 때처럼 일종이니까 뭐 지하 2층, 지상 4층 뭐 이렇게까지 안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뭐 갤러리나 뭐 이런 거 활용하실 목적으로 만약 매입을 했다면 이 상태로는 좀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냥 저희 아래쪽에 젠틀몬스터가 지상 2층짜리 철골 구조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용도에 맞게 그 정도 수준으로 지어도 되지 않을까. 여기 인근에서 아무래도 그 팝업도 많이 했었고 네, 네. 여기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여기 갔을 때 여기 강서면옥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 맛있어요. 맛집으로 전 맛집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강서면옥 맛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또 여러 가지 맛집들이 있으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답사 다니실 때 그냥 이렇게 이걸 답사를 가봐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밥 먹으러 가신다는 생각으로 저는 답사 다니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카톡 받았는데 네. 성수동에 평당 4억에 거래가 된 아, 것처럼 예, 근데 정확하게 저희도 확인 다시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 성수감자탕 있는 고라인 주변에 네, 코너 매물이 지금 뭐 거래가 된 것 같다라고 네. 얘기가 돼서 4억을 이야기 나왔죠. 4억.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4억 갈 것 같다고. 벌써 왔네. 금방 가네요. 네. 근데 이렇게 금방 오네요 또. 근데 사실 조금 점점점 올라가니까 좀 코멘트 달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성수동은 이 수익률을 떠나서 그냥 네. 기업에서 움직이는 걸라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젠틀몬스터 노웨어 하우스 거기 이제 네. 오픈해가지고 사실 분위기가 너무 그쵸. 좋긴 좋은데 그거 말고 찐 호재는 크래프톤 사옥이기 그쵸. 때문에 네, 성수감자탕 그 아래쪽으로 딱 이어지는 성수역에서부터 그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호재가 또 있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 뭐 거의 뭐 하루 만에 매물 나오자마자 바로 가계약되고 이럴 정도로 속도가 빠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라인 한정에서. 어쨌든 지금 성수동 찾으시는 분들 한해서는 지금 좀 빠르게 쫓아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다고 무턱대고 쫓아가시기는 좀 저희가 그렇게는 바지끄레기 좀 잡고 말리고 싶고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네. 본인이 조금 정확하게 분석해서 네. 무조건 가계약을 쏘시는 것보다는 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하시자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알차게 좀 시간을 좀 보내봤는데 어떠세요? 이제 좀 가을이 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당부 말씀이 이런 거 하신 말씀 있을까요 혹시? 독감 유행하는데
독감을 조심하시고 아유, 갑자기 기침을 하시면 독감 아니에요. 그 감기 주사 좀 맞으면 좋겠고 어쨌든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 이 시기에 답사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물건도 좀 보고 쌀랑할 때 좀 걸어다니면 땀도 식고 하니까 좀 좋잖아요 사실은. 답사 다니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을지로 야장도 지금 뭐 엄청 핫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가보시는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께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빌딩 반상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